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효과가 어디로 갈 거냐가 사실 가장 큰 관심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유시민까지? 그것도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 이 데이터 지금 발표된 출구조사가 투표 결과가 진짜 일치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치합시다에서 마지막 방송 때 봤던 데이터가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데이터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제일 큰 변수가 구도의 변화였는데 다자구도에서 양자구도로 재편된 거잖아요. 그게 영향을 전혀 못 줬다는 뜻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그 시점 마지막 순간까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유권자들이 양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영향을 못 준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기분 좋지는 않네요. 근데 맞아도. 네,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오지. 그러면 좋았을 걸. 네. 저희가 3월 6일, 7일 이틀간 야권 후보 단일화 영향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지하고 있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78.2%였고요. 단일화 이후에 지지 후보를 바꾸었다라는 응답은 17.1%로 나왔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호남에서 그 표의 결집이 그 눈에 보이잖아요. 과반이 실제 전체 선거권자의 절반이 사전투표를 다 했으니까 이걸 단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이유로는 이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은 것이 저쪽 이 진보 좌파 진영의 그 표의 결집을 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다고 할까 그런 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 지금 당장 수도권만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출구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내는데 경기 지역은 지금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위에 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 경기 지역에는 호남 출신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세대별 표심도 이제 출구조사가 좀 분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이번 대선에서 세대별 표심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특히 최대 부동층으로 꼽힌 게 20, 30대였고 20, 30대 남성, 여성이 이 성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 이것도 관심사였습니다. 네. 자료가 나와 있으면 좀 볼까요? 연령대별로 지지 후보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47.8대 45.5, 30대에서는 46.3 대 48.1, 40대는 넘어가 있네요. 60.5 대 35.4, 50대는 52.4 대 43.9, 60대에서는 반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30.8 대 67.1. 네. 2030 세대 표심 아까 전에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꼽아봤었는데 어떻게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네. 그 2030은 합쳐서 그냥 팽팽하네요. 그렇네요. 네. 예, 팽팽한데 그 실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실제 저는 실제 투표에서는 20대 이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겼으리라고 보고요. 네. 아니 30대에서는. 네. 20대 이하는 저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실제 저는, 개표 상황이 네. 좀 달라질 수 있다. 예, 네. 저는 생각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20대 남성 예. 쪽은 그냥 자신했었잖아요. 특히 그 2030에서 20대는 아주 자신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배로 이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분석가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보면서 20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섰다. 특히 그 여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7자 이후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차이지만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30대는 그 국민의힘에서 걱정을 좀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가장 예측에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냐.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의 얼굴이 많이 구겨졌을 겁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예. 지금 없으세요. 뭐 마스크로 가려지는 탓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될까요? 저 20대 저 지지율이 왜 저렇게 됐냐 하면 저건 실제로 투표일 좀 이전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투표일 이전 열흘 동안에 이루어졌던 20대
20대 여성들의 결집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뚜렷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 여론조사는 잘 안 잡혔거든요. 이게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저 여성 20대 여성의 결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저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20대 남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호소력을 미치는 이런 정책으로 20대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여성 유권자들을 좀 너무 경시한 그런 단견이었다고 봐요. 요 20대의 어떤 표심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을 박사님이 좀 전공 분야시잖아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막바지에 그 20대 여성에서 이재명 후보로의 어떤 상승세가 그렇게 급상승하는 추세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라는 게 좀 분산되는 이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다른 세대들은 거의 이제 사전 여론조사 그 예측대로 나왔는데 20대 변동이 이제 생긴 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여성의 변화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20대 남성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저 정도 변화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잠시 후면 개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출구조사 결과와 맞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큐브였습니다.